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관련 이재명 29일 인터뷰 주요 내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10월 31일 날 보도한 자료인데, 이재명 집값 너무 올라 끝물 수사권 있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 이 제목을 보고 제가 이걸 요약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보유세 인상이 핵심, 이걸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재명 씨는 일단 보유세 인상을 건드렸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기사는 10월 31일인데 인터뷰는 29일 날 한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부당한 행위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이런 것들은 다 뻔한 이야기죠. 이게 감독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그 의지가 더 중요하겠지요. 계속 보면 농지법 위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일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실제로 이제 곧 일어날 이야기지요. 농지법 위반 사례, 이것은 이미 일부 개정법이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아파트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올해의 사건인데, 아는 사람이 토지를 좀 하는 사람들만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1번 329 대책, 올해 3월 29일 날 그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은 비교적 알겠죠. 잘 아시겠죠. 그 내용에 농지를 농사에 안 쓰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를 해서 양도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런 내용을 3월 29일 날 다른 주택 관련 대책과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1970년대 그때부터 양도세 폭탄 이야기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쇼를 할 때는 항상 양도세 폭탄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났죠. 그런데 이번에 그 농지법 개정은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일종의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게 농지에 대한 보유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율이 시세의 25%를 1년의 시세의 25%를 매긴다. 요런 내용이 지금 농지법 개정 내용입니다. 4년만 맞으면 이제 땅이 날아가는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보유세. 그래서 지금 경자유전으로 대변되는 그 농지에 대한 투자는 한동안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근본적 문제 해결. 이 이야기죠. 주택은 왜 안 잡히나? 불로소득이 아직까지 많다는 이야기죠. 시장은 정확한 겁니다. 아직까지 불로소득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이 잘못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계속 반복해왔던 양도세 폭탄 발표, 1번만 해놓고 1번 양도세 폭탄을 날려놓고 보유세를 16만 매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거래는 몇 건 안 일어나는데 그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예전부터 써오던 그 부패한 그 지도층에서 예전부터 써왔던 그런 방식입니다. 주택 경기를 부양시킬 때는 항상 양도세 폭탄 날리고 이제 보유세는 신용만 하는 거죠. 특히나 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인별 과세라서 가구당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물량을 증여를 통해서 찢어놓고
거기도 모자라서 주임사 혜택까지 주었죠. 특혜까지. 그러니까 종부세는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 놓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이 선진국 대비 눈곱 수준의 재산세. 재산세는 그것은 계속 되는 것이고 종부세는 일시적인데 그 일시적인 종부세가 신용만 해놓았기 때문에 인별과세, 주임사 특혜 당연히 안 잡히는 거죠. 이것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주택 폭등을 부르는 교과서, 양도세 폭탄 플러스 보유세 신용.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 보면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 뭐 이런 이야기도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는데 지켜야 되는 거죠. 저것은 어떤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법이 정해져야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지 않은 것, 이것도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자, 3번 토지는 필요한 기업이 쓰도록. 현재는 특정 기업이 부동산을 사전에 어떤 지역에 매수를 해놓고 특혜 개발을 한 다음에 이 부동산으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기업이 어떤 고용을 창출하고 이익을, 새로운 가치로 이익을 창출해야지 어떤 영속성이 있는 것인데 부동산으로, 부동산 놀이를 통해서 개발해서 폭리취하고 그 공장은 덤으로 그냥 공짜로 얻는, 지금 이런 구조가 꽤 오랫동안 반복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국가 땅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필요한 영세 기업에 필요한 영세 기업이 좀 클 때까지 거의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특정 대기업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소자본 기업가에게, 한마디로 없는 사람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이 기업을 키우는, 이 자본주의의 핵심이 기업이죠. 자본주의의 핵심이 부동산 투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본주의의 핵심은 그 기업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미래가 있죠. 지금 미국은 주식이 계속 가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이 꺾였죠. 이거 아는 겁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 기업이 돈놀이하고 부동산 놀이하고 그냥 불법으로 조금 편법으로 상속하고 증여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엄청난 거죠. 그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추정할 수 있는 결과가 인구 절벽이죠. 지금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이 저평가 받는 거지요. 이런 걸 사실 개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면 투기용 부동산 장기 보유 방지의 핵심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 말씀을 드렸죠. 2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거 뭐 뻔하죠. 이거 반대 엄청나게 할 겁니다. 토건족에서 상위 5%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공격을 할 거고, 그 1주택자, 2주택자 그런 어이없는 사람들이, 상위 10%에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또 그 말도 안 된다, 무슨 보유세를 또 올리냐 또 할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 자, 4번 보유세 상승 시 대다수 수혜. 세계적인 국가의 돈풀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돈풀기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 돈풀기 또 심하죠. 정말 쓸데없는데 예산을 낭비를 좀 많이 합니까? 엄청나게 그냥 낭비를 하는데
낭비를 해서 뭐 그 자기 편들한테 푸른다. 그러니까 정권에서 가까운 사람들,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한테 예산을 막 푼다 이런 설도 있는데 사실 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뭐 예산 그 눈먼 돈이잖아요. 그냥 세금이니까 우리 편들한테 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푼다는 것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금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차피 뿌린 만큼 걷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를 하게 되면 1주택자는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주택자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주택 가격이 좀 내려가면 2주택자까지는 사실상 수혜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녀가 1명이면 2주택자는 본전이라고 보면 되고 자녀가 2명이면 2주택자는 그 어차피 주택 가격 내렸을 때 수혜자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살 집 한 채, 자녀가 둘이면 또 두 채가 또 필요한 거니까 총 세 채가 있으면 본전인데 두 채밖에 없으니까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이죠. 나중에 애들이 뭐 결혼해야 된다 이런 시기가 오면 이익일 겁니다. 그리고 주택 때문에 지금 결혼 안 하고 인구 절벽 오면 그 피해는 그 자녀 세대들이 엄청나게 아마 피해를 볼 겁니다. 나중에 사람이 없어서 노인들 박작박작하고 뭐 간병인 그 쓰는데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막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로봇으로 대체하려면 대체해라. 근데 로봇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간병인 또 부족할 거고 나중에 엄청 날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왜 진보 정권이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신뢰라며 집값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가족, 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여당의 대권주자가 여당을 까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이렇겠습니까? 자, 5번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 그렇죠. 잡으려면 벌써 잡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잡으려면 벌써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중에서 특히나 재산세 이야기가 없으면 모든 게 쇼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 자, 2번 여당 사례 다수 차명 등도 많다고 추정됩니다. 여당의 뭐 사례 많지 않습니까? 다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례가 있고 여당은 야당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차명도 아마 많다고 추정이 됩니다. 차명이 아마 훨씬 더 엄청날 겁니다 아마. 법인이나 차명 엄청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잡으려면 벌써 잡았거든요 사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 여당의 대권주자가 여당을 까는 이런 상황. 계속하겠습니다. 자,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했다. 로또 분양을 방치했다며 신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거다. 제값 분양이 아니고 로또 분양해서 부동산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 요까지만 보면 분양가가 낮다. 너무 낮다. 이런 이야기로 비춰지지만 사실 좀 더 보면 택지를 개발하면 택지를 팔지 말고 LH 등이 건물만 분양하거나 기본주택을 지어서 원하면 평생 살게 해주면 된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자, 6번 로또 분양. 그러니까 분양 전에 펌핑을 하는 거죠. 5억짜리를 15억 만들어 놓고 그리고 10억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에 분양을 하면 토건족들이 수익을 거의 뭐 엄청나게 땡겨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땡인 거죠 한마디로. 땡인 겁니다. 이러면. 그러고 나서 그게 뭐 15억 가든 20억 가든 관심 없는 거죠. 어차피 안정적으로 돈을 먼저 땡기면 끝인 거고 15억 20억 가더라도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가치 분석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10억이 유지되면 다행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땅값 분석해보고 임대 수익률 분석해보고 이거 저도 아는데 이게 토건족들 모르겠습니까? 선수들이 모를 리가 없죠. 다 계산해보고 10억에 분양을 해가지고 이익 다 땡기는 그런 구조죠. 자, 7번 환매 조건부 토지 임대부 주택. 그 뒤에 나온 게 이 이야기죠. 지금 3기 신도시에 일부 적용한다고 하는 아파트는 저가주택. 1번 아파트는 저가주택. 이게 맞습니다. 사실 고급 이미지로 토건족이 만들었죠. 왜냐하면 토건족에서 장사하기 제일 좋거든요. 이것은 10채 20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뭐 500채, 1000채, 5000채 뭐 이런 식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이거 뭐 보면 이 공장 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공장에 주문할 때 10개, 20개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 싫어하죠. 500개, 1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하면 공장에서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저는 의도적으로 토건족에서 키웠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재개발, 아주 낙후된 재개발 지역과 오래된 그 재건축 이슈가 없는 한마디로 용적률을 꽉 채운 아파트는 똑같아. 나중에 결국에는 공유 지분 토지만 남기 때문에 아파트는 똥이다. 다른 제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파트는 결국에는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미지가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아파트는 어차피 그 깔고 앉아있는 땅이 똥이기 때문에 나중에 똥되는 부동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에 2번 토지 임대부 아파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완판, 무조건 완판입니다. 저는 이거 받을 수만 있다면 저 무조건 받습니다. 토지가 내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 안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건물만, 사실 건물까지도 그냥 임대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평생 살게 해준다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아파트에서 그냥 평생 살면 되죠. 필요하면. 그리고 돈이 좀 생기면 그 약간 외곽에 그냥 주택 짓고 단독주택 마당 넓은 거 짓고 살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는 아파트보다는 미래 가치가 높은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고 그런 쪽 부동산을 투자하면 되는 거고 남는 돈으로. 그리고 향후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선진국 진입을 했다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의 그 자산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뭐 80%막 이런 식이잖아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40% 수준까지 갈 거다. 그러면 향후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 쪽이 오히려 전망이 밝을 수도 있다. 그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저라면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만 있다면 무조건 받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와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면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 요소보다는 공포 수요일 가능성이 많다. 자, 8번 공포 수요. 제가 계속 아파트 위험하다 틈만 나면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공포 수요.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집해 가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포 수요라고 하면은 점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는 사람들이 그냥 영끌 그냥 엄청나게 해가지고 근근히 그 부동산을 특히나 아파트를 사는데 현재 영끌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격보다도 훨씬 가치가 낮은 초저가치 주택, 뭐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저가치의 주택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배팅을 보시는 분 중에서 영끌에서 정말 빚 많이 내고 지금 주택에 투자를 했다면 팔 수 있으면 빨리 팔아서 뭐 이익이 얼마가 되든 간에 팔아서 일단 빚 갚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팔아보십시오. 팔아보면 알 겁니다. 그 수요자 중에서
다주택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결국에는 지금 판다면 지금 영끌에서 주택을 산 사람보다도 더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 정말로 이게 정신적으로 이거 멘탈이 흔들려서 더 많이 영끌에서 살 사람밖에 지금 물량을 받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아파트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발 저는 말립니다. 지금 현재는. 자, 계속 보면 이것은 그 대장동 이야기인데, 줄기찬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선 자기네들 거 막으려는 시간 지연 작전, 특검이 비리를 저지른 건데 무슨 특검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누구라도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뭐 이재명 씨도 당연히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했을 건데, 저는 일단 개인 의견은 지금 마지막에 한 이 말이 아니라, 자, 주택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씨는 토건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토건족 장학생, 뭐 토건족에서 기생하는 어떤 그런 정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 보유세 낮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일단 토건족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대권 주자 중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자기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 이재명 씨의 인터뷰 내용은 이거 확실한 겁니다. 이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서민의 편에서 안정화를 추구하겠다, 요게 지금 명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택, 부동산이 그래도 부동산이다, 그런 사람들 많을 거고, 저 또한 뭐 절대적으로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바랍니다. 그 보유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1주택, 비거주 1주택은 1%, 2주택은 2%, 3주택은 3%, 이런 식으로 정말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은 이 만국병인 그 아파트 투기 바람,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조금의 경제적으로 내수를 좀 부양시켜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엉망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죠. 땅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인구 절벽이 지금까지 잘못해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저를 안티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까지 대권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씨가 제일 확실하게 부동산을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서민 차원에서 좀 안정시키고 인구 절벽을 막겠다, 이런 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